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보고서 연속 보도입니다. 의원들의 겸직 신고와 이해 충돌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책임을 물을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같이 통합 공개 시스템 마련과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층기획팀 이대환 기자입니다. 사실상 의원 본인이나 가족 회사가 광급공사를 수주해도 사업자 처음에 낼 때부터 공생이 다 한 겁니다. 건설회사 직원으로 겸직 신고한 의원이 의회 건설위원장을 맡거나 심지어 겸직 신고를 누락해도 미처 인지를 못한 그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모두 현행법 위반인데도 이처럼 의원들이 모르쇠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책임을 따질 수 있는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징계 의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선 감사 기능을 하는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체 징계가 유일한 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의 개최와 구성, 징계심이 모두 동료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호남처럼 특정 정당 의원들이 많은 경우 제19 감싸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경남 18개 기초의회 윤리위원회가 불법 겸직이나 이권 개입, 이해충돌로 소속 의원을 징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2017년 성추행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았던 고성군 의회 최열석 의원의 제명 징계안도 부결됐었습니다. 선례들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처럼 윤리위에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기초의회 윤리위원회의 민간 참여와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 같아서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을 30% 의무조항으로 그냥 박아놨어요. 위원장도 의원이 아닌 민간 위원들이 하도록.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같이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와 상임위 정보, 징계 결과 등을 행정안전부가 통합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공직자 재산 공개 같은 경우는 일관된 플랫폼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시 가능한데 이 이해충돌과 겸직 관련 부분들은 그런 플랫폼 전혀 없어요. 행안부가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게.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권한만큼 윤리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박완서 경남지사가 어제 처음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열어 각계각층 도민 70명으로부터 직접 원하는 경상남도 정책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경제 또 복지 분야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2시간가량의 짧은 시간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 핵심으로 꼽은 창업 분야. 2021년 경남의 창업 기업 수는 11,000여 개로 전국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창업에 우수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정조 여건을 갖춘 집적화된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집접화 그리고 접근성이 높고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의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타트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창원, 양산, 진주 이 세 곳을 창업의 거점으로 해서 특성화시키는 것이 지역별로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박완수호 새해 첫 업무는 도민과의 대화입니다. 신청 접수로 선발된 도민과 실국 추천 인사 등 70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산업 분야 지원 시책을 구하는 질문이 많았고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와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주력 산업으로 어떻게 활성화 방안이 올해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원자력 통합 지원센터를 하나를 유치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유치했습니다. 여기서는 R&D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에 발맞춘 임업 분야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은데 아마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임업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충분히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각계각층 인사들의 요구를 직접 듣겠다고 마련된 도민과의 대화. 2시간가량 이어졌지만 인구, 노동, 환경, 청년 정책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양한 연주의 참여를 통한 사회 공헌과 장애인식 개선에 또 힘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2에서 6도가량 낮은데요. 현재 기온 함안과 의령이 영하 7도, 거창은 영하 10도에 근접해 있습니다. 따뜻한 외투와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10개 시군의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으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어들고 맑은 날씨를 보이며 화재 위험성이 상당하겠는데요. 주변을 잘 살펴서 화재 예방에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침 기온부터 보겠습니다. 밀양이 영하 5도, 김해 영하 3도, 창원 영하 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6에서 7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합천이 영하 8도, 진주와 사천은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파고가 최대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추위가 만만치는 않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오름세를 나타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창녕군 장마면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공장 1개동 798제곱미터와 사무동 또 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대웅전 129제곱미터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 차량과 소방대원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이 대웅전에 침입해 휴대용 라이터로 커튼 등에 불을 지른 정황을 확인하고 방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남부 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 진주역 주변과 사천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합니다. 진주시는 신진주역 인근인 정촌면에서 사천시 축동면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해 고속철 개통 효과를 서부 남해안권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신진주 역세권에서 문산을 연결하는 국도 연결 도로와 문산면에서 지표면 구간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